정부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도입하는 이주노동자 쿼터를 16만 5천 명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입하는 업종도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안에 놓여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평등연대에서 활동하는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이야기 손님은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송은정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와 또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은정이라고 합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변호사들이 그동안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제가 결합하면서 많은 자극과 긴장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전문 영역으로 활동을 하는데 비변호사인 활동가는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자극과 긴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제가 이주인권 관련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후아유라는 책에서 저자가 시즌2를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도 전 단체, 이주인권 단체에 있다가 지금 옮겨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즌2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시즌1에서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시즌2에서 캐릭터대로 진행을 해서 더 재밌대요. 시즌2가 더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즌2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업종이 또 어떤 업종이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클 텐데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주노동자 하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시아 남성 노동자를 상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농촌이나 어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외국인이 250여만 명이라고 하고 취업 자격 외국인, 단순 인력, 기능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 52만 명. 그런데 취업 자격이 아닌 뭐 유학생이나 결혼 이민자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는 지금 2023년 기준 84만 3천여 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여기서 이제 미등록 이주민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전문 취업이 29.1%로 가장 높고 재외동포 27.1%, 영주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산업 비중을 보면 광제조업 44.6%, 도소매 숙박음식업 18.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5.5%, 건설업 12.1% 정도인데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분명하게 다 구분이 되고요. 교수 비자도 따로 있고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회화 비자, 뭐 연구 분야 기술 지도, 뭐 예술 흥행 비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동포 비자라고 알고 있는 F4 비자는 단순 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고요. 동포 비자 중에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H2 비자는 단순 노무만 39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일하는 업종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엄청 폭넓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근데 가사관리사, 음식점업, 임업, 광업 분야로 직종을 확대했죠. 이렇게 볼 때 이제 단순히 이주노동자 숫자만 놓고 이제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과 어업은 이제 필수적인 업종이고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업과 어업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냥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야를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 뿌리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기초, 그래서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들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이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지금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이주민이 25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거기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하는 이주민이 120만 명이 넘는다.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근데 이제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업도 비중이지만 실제로 이주 노동자가 없이는 특히 이제 농업, 어업 같은 필수적인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이 됐건 또 우리가 살고 이용하는 건물이 됐든 또 요즘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조선업, 배 만드는 그렇죠. 업체가 됐든 그런 데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업종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계속 늘고 있고 뭐 올해 음식업하고 또 임업, 광업, 또뭐 호텔 콘도업 뭐 이렇게 또 늘었고 그 전에도 이제 택배 상하차 업무라든지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에 또 개방이 되었는데 뭐 업종이 늘어나는 것은 뭐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민주일반노조 원어민 강사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봤어요. 네. 이 문제가 최근 이제 업종 확대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되게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 강사는 회화 지도라고 해서 E2 비자를 받고 이제 외국인 전문학원이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어학원 등에서 일하는데요. E2 비자는 근로소득자만 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원들이 대부분 강사들을 프리랜서 취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대리 신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E2 비자를 갖고 있는 원어민 강사들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강제 출국, 강제 퇴거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민들 상담을 하다 보면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뭐 가정 문제,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도 체류 자격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제 업종이 확대됐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면 아득해질 지경입니다. 최근에 식당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식당이 소위 막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동 시간, 뭐 최저임금, 뭐 전혀 노동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국인들은 이제 절대 일하지 않는 업종이 된 거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용허가제 업종을 확대한 건데요. 근데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외국인을 알선해주는 제도가 고용허가제라면 최소한 그래도 정부가 노동법을 지키게 관리 감독해야 할 텐데 그동안 뭐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방치해왔던 식당 업종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못할 거고 그동안 업종에 갖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안게 될 텐데요. 그게 앞에 말했던 E2 비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외국인 지원센터도 다 문을 닫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겪게 됐을 때 자기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알기 어려울 텐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업종을 확대할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과연 그 업종을 확대할 준비가 됐는지 기존의 내국인들도 힘들고 열악해서 버티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 그런 업종에만 이주 노동자들을 손쉽게 대체하려는 그런 발상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소규모 음식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개방된 또 호텔 콘도업의 청소 일이라든지 주방 보조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가사 노동자 시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으로 업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처우와 노동법, 인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에서 또 이주 노동자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의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에서 좀 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이주 노동자들이 확대되는 건 이건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한 업종은 더 확대될 것이고 더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주 노동자 확대를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지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지금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용 허가제 문제만 놓고 보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주민센터 친구의 상담으로 온 태국 노동자 사례가 있는데요. 자꾸 사업장을 이동시키면서 일을 시키니까 불안해서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더니 사업장 변경은 뭐 무난히 됐는데요. 사업주가 악감정을 품고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왔던 숙식비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마 아무 문제 없이 사업장 변경을 잘 변경했다고 통계에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이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당하는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천만 원 숙식비 내용을 보니까 한 방에 6명이 생활했는데 그걸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하고 이랬더라고요. 이주 노동자의 주거권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뭐 고용허가제 문제에서는 뭐 모든 문제가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연관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허가제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이주민이 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렇게 고용허가제에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만 있다는 식으로 이주민의 노동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 모두 이주 노동자인데 이들은 체류 자격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다 아까 E2 비자 얘기했듯이 분명히 E2 비자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해결책이 있거든요. E2 비자 심사 서류 목록에 소득 금액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다 정부 관리하는 부처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노동하는 이주민의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이주 노동자라는 게 노동자 정체성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대부분 결혼이나 이제 출산 정년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전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뭐 유학생 비자로 부인을 데려오거나 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데려와서 가족을 유지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 가족이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들이 아직 출생 등록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좀 폭넓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노동자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에게 너는 가족을 절대로 동반할 수 없다고 하면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건데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그동안 20년 동안 당연히 너네들은 일하고 가족과 헤어져서 일하고 돌아가야 된다. 무조건 허가된 체류 기간까지 일만 하고 돌아가야 된다. 이 제도가 맞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이 사회에서 뭐 어느 나라가 됐든 거기에서 진짜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을 구성할 수도 없고 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출생 등록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비자 유형에 따라서 이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사업장 변경은 사업주의 마음대로 노동자의 마음대로는 할 수 없고 그게 뭐 E2 회화 강사가 됐든 또 E6 그런 유흥업소 노동자가 됐든 또 E8
계절 근로자, 또 E9 고용허가제 다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주 노동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앞으로는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지점이 있을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문제일 텐데요. 이제 우선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는 건 고용과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입이 아플 지경으로 얘기했는데 아시겠지만 정부는 더 후퇴해서 지역 제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더 벌어질지 정말 걱정이고요. 저는 뭐 사업장 변경 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건 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기여도나 한국 사회 적응도 뭐 등을 감안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비자로 좀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고용허가제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노동자들은 숙련 비자라고 하는 E7 외에는 다른 비자로 전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생 비자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비자로 바꿔야 되는 뭐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뭐 미등록 이주민 이슈가 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될 때가 많은데 미국도 주기적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조차 이제 시민권을 이제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당연히 이제 뭐 한국 사회와 상관없이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서만 체류 허가를 줄 수는 없겠지만 그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런 지금은 전혀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체류 비자를 바꿀 수 있는 좀 다양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의 어떤 자유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노동하는 이주민이 꼭 그 노동 취업 관련 비자가 아니라 또 다른 장기 체류 혹은 다른 체류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어떤 체류권 부여, 사면 정책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 개선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 사례는 또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받고 많이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이 찾아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다 좀 보수화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를 차용하면 좋겠다 이런 제도는 제가 못 찾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주 목적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되게 빠르게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 전체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 가운데 40만 명이 넘는 비자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체류 자격이 없다 보니까 뭐 4대 보험도 안 되고 건강 보험도 안 돼서 병원에도 잘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최근에는 이 미등록 이주민들의 어떤 비자가 없는 취약점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어떤 사적으로 체포한다든지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어이없게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까지 한 사람이 자국민 보호연대라는 극우단체를 만들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들에게도 그런 활동을 독려하면서 이주민들을 갈취하는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그 혐오 범죄 플러스 우리나라의 특수한 영리 활동까지 하고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람들이 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 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원인이 정부의 합동단속 발표라든가 범죄 집단으로 만들게 한 그 책임이 정부의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그 단체에 최근에 여러 차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아는 사람 중에 미등록 이주민이 있는데 되게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그리고 지금 직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들 미등록 이주민과 가깝게 지낸 그 내국인 선주민들은 이렇게 그냥 오래 한국에 있고 뭐 이렇게 잘 지내는데 뭐 체류 자격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구나라고 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극우 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게 계속 내버려 두면 이런 혐오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속 수사도 촉구했고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면서 대중적으로 이 활동도 좀 펼치면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 발언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미등록 이주민도 비자가 없다 뿐이지 같이 일하고 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체포해가지고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단속하는 것이 혐오 범죄이고 또 이런 범죄 단체다. 이런 폭력과 혐오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미등록 이주민들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당사자들인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그러면 바람직한 이주노동자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착취나 억압당하는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노예 상태다라고 말할 때 되게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20대에 국경을 넘어서 노동하러 온 엄청나게 진취적이고 용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이주노동자들을 그냥 똑같은 노동자다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면 모든 것이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국인 노동자에게 너는 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 사장의 허락 없이는. 이 직장을 그만둬도 이 지역 안에서만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이제 그 노동자다. 근데 그 또 한 명의 그 노동자는 노동자 정체성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기도 하고 무슬림이기도 하고 또 일하다 다쳐서 산재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권도 필요하고 건강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노동자로서 이제 교육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싼값의 노동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주 노동자를 한 명의 노동자로 보는 대우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력으로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주 노동자가 어떤 기계나 노동력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개성과 인격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자 동등한 노동자로서 대우하고 또 그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출발점이자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주노동자 업종 확대, 이 업종 확대하면서 어떤 지원이나 권리는 없는 이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송은정 사무국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